회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얼굴엔 눈물 대신 계산이 먼저였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발견된 건 현금이 아니라 한 편의 영상이었다. 그 영상 하나로 가족의 얼굴은 하나둘씩 굳어갔다. 회장은 죽어서도 가족을 심판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도 국화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검은 리본은 커튼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슬픔의 기운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윤강호 회장이 평생을 지키듯 관리하던 그 회장실 안쪽 금고였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장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끝은 전부 이제로 시작됐죠. 이제 정리해야 한다. 이제 결론을 봐야 한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가 떠난 지 하루도 안 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장남 윤태주는 소파에 등을 깊게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위에 아직 상복 리본을 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미 상복을 벗은 얼굴이었죠. 그의 옆에는 아내 박은지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슬픔을 참는 며느리 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정민은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다 남긴 찻잔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회장실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죠. 불안과 긴장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참고 가장 말이 없었던 사람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장남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일도 끝났으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정리라는 말 속에는 장래도, 애도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재산만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괜히 질질 끌 필요 없잖아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고요. 그녀는 말끝에 아버님을 붙였지만 존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임페이션스가 묻어났죠. 그 순간 둘째 며느리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컵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회장의 비서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할 것이 많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실 금고 말씀이신 거죠.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생전에 정해두신 그대로입니다. 장남분이 알고 계십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듯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고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서류 하나 흐트러진 것이 없었고 책상 위에는 회장이 마지막까지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 풍경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방이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책장을 밀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삐, 삐 숫자 입력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자 낮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금고 안에는 기대했던 광경이 없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도 현금 다발도 귀금 속 상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에는 단정하게 놓인 작은 물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낡은 USB 하나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은지가 날카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다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도 미간을 찌푸리며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그것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 김영수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가족이 전부 모였을 때 반드시 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은지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처럼 말했습니다. 굳이 지금 봐야 하나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태주는 그녀를 바라봤고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USB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김영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원이 켜지고 USB가 꽂히는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려는 찰나 박은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안 보는 게 나은 건 아니겠죠? 그 말에 방 안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하필 이 며느리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죽은 줄 알았던 윤강호 회장이 살아있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박은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상의 첫마디는 지금부터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마 였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켜지자 회장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윤강호 회장은 정면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은 익숙한 서재였고 책장 사이로 비치는 햇빛까지도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마치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보는 가족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침묵을 깨고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까지 너희는 아마도 내 재산이 어디로 갈지 궁금했겠지. 그 말에 박은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태준의 옆 얼굴로 잠깐 향했다가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윤강호 회장의 말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을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화면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가족을 지켜봤다.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어깨 근육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점점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였고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들이었지. 회장은 잠시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는 나이가 아니다. 그 순간 박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웃고 있었고 그 눈마저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박은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고 이정민은 놀란 눈으로 박은지를 쳐다봤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미 이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박은지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러나 화면 속 회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단번에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이건 변명할 시간이 아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박은지의 입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태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요.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정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가족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갔던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않겠냐며 슬쩍 흘러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내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회사 자금을 걱정하는 척하던 사람도 있었지. 그 말이 이어지자 박은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고 손은 여전히 가방을 놓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도장이 찍힌 서류 하나. 그 순간 김영수 비서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이정민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화면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 결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겐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내 곁을 떠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은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그러나 그 순간 화면 속 윤강호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 말과 동시에 화면 한쪽에 새로운 파일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은지 2019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박은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틀면 안 돼요. 그 한마디로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파일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연도와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은지 2019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박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두 손으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확실히 느낀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도 유언도 아니라는 걸요. 그는 아내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나 박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입술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죄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도 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클릭을 앞두고 멈췄을 때 박은지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이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무조건 참았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도 방 안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윤강호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고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2019년 늦은 밤, 장소는 병원 복도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긴 머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여자. 박은지였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자 박은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고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꺼낸 건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화면이 아닌 현실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붙잡힌 사람처럼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박은지는 서류를 챙긴 뒤 회장의 손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모르실 거잖아요. 그 음성이 회장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을 때 이정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윤강호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녹화 시점은 조금 전 영상보다 훨씬 이후인 듯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박은지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태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바로 너였다. 그 말이 끝나자 박은지는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얼굴이었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화면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또 하나의 파일 이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윤태준 공동 책임.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자신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태준 공동 책임.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그 문장은 회장실 안에 있던 모든 공기를 단숨에 빨아들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의 숨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은지를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녀를 감싸려 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잠시 태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닌 낯선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실과는 다른 구조였고 창밖으로는 밤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윤강호 회장이 아니라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책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태준의 입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순간이 이렇게 또렷하게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 태준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은지야, 지금이야. 아버지 상태, 오늘 밤이 제일 약해.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회장실 안에 있던 이정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태주는 한숨을 내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만 챙겨와. 도장은 내가 나중에 책임질게.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태주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강호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태준아.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부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회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내 아내의 욕심을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직접 앞장설 줄은 몰랐다. 그 말에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상속인 명단에서 지웠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박은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얼굴에는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태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에 놓인 의자가 그의 종아리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날. 태준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화면 속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 순간 이정민의 시선이 본능처럼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강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희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다. 영상이 잠시 멈췄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고 아직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 곧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걸요. 회장실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면을 가득 채우던 윤강호 회장의 얼굴은 사라지고 노트북에는 검은 화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상속인 명단에서 지워졌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회장의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은지는 그제야 몸을 움직였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앞서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였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그 소리는 분명해졌습니다. 회장실 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손잡이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태준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은지는 숨을 삼킨 채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은 얼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늦지 않았죠. 그 한마디에 박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고 김영수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들어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서연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이정민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 영상 속에서 윤강호 회장이 분명히 언급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말하며 암시했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박은지는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길 들어와요? 그 말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강호 회장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김영수 비서를 바라봤고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분이 오실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박은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방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최서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그 말에 이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상속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자 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열쇠였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새로운 메시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최서연 최종 상속인 설명 영상.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은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과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강호 회장은 모든 수를 끝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던 노트북 화면에는 최서연 최종 상속인 설명 영상이라는 문구만이 고요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파일을 바로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이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요. 최서연은 문 옆에 서서 방 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만 그 눈빛에는 평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왔던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박은지를 더 자극했습니다. 박은지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입술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자존심만은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장남이었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중심을 잃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영상 속 몇 장면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김영수 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이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윤강호 회장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판을 벌일 사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노트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서연 씨가 최종 상속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박은지에게서 멈췄다가 태준을 거쳐 이정민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회장의 시선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나를 닮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요. 그 말에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혈연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시험이라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는 이 순간까지가 전부입니다. 그 말에 이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보냈던 밤들, 혼자 병원 복도를 지키던 시간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닌 짧은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윤강호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너희가 어떤 얼굴로 이 자리에 설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음성이 방안을 채우는 동안 박은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변명할 것이고 누군가는 침묵할 것이다. 회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들춰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음성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파일을 준비하는 듯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회장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기록입니다. 그 말에 박은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권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박은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나가면 끝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시선이 다시 노트북으로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파일의 이름이 천천히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마지막 선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정민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잃은 채 멈춰 있었고, 이제까지 조용히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정민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놀라움보다는 각오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자신이 이 이름으로 불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윤강호 회장이 가장 마지막까지 관찰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이번에도 윤강호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아주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예를 갖추듯 말입니다. 정민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정민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수년 동안 시어른에게서 이름을 직접 들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며느리였고 둘째네였고 그 집의 엄마였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순간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보라고 남겨두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이 자리를 택했다. 그 말에 이정민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은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늘 조용했다. 말이 없었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어질수록 이정민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시어머니의 약시간을 맞추느라 휴대전화 알람을 몇 개씩 맞춰두던 밤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거실불을 끄던 순간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약하다고 생각했겠지. 회장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 말에 박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정민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지만 이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건 단 하나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너는 이 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건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함께하고 싶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는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들고
화면 속 윤강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대답을 기다렸다. 그 말이 끝나자 영상은 자연스럽게 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무너지는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어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수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최종 상속 집행은 지금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속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민의 이름이 그 문서 가장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차분한 손놀림으로 문서를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쌓여온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정민은 문서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차분함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결론을 내려두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결론이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수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정리, 생활비 신탁,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금까지 하나하나가 윤강호 회장이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이 이어질수록 박은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박은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걸요. 윤태주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정리되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질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최서연은 한 발짝 물러나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새로운 권력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정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영수 비서는 마지막 문서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강호 회장님은 이 집이 다시는 누군가의 감옥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에 이정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 시간 가슴에 눌러왔던 돌 하나가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 역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도록 어둡게 닫혀있던 공간에 빛이 스며드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비워졌습니다. 윤강호 회장의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은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오래된 가족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후회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끝이 났습니다. 집이 비워진 뒤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오래된 알람 소리가 아니라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급할 것도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손길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 속에서 지난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늘 참고 늘 마지막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얼굴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온했습니다. 이정민은 아이들의 이불을 정리해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참는 법이 아니라 선택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요. 그 시간 윤태주는 텅 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공간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분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었다는 사실만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섰고 그 뒷모습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더 이상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결국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재산을 잃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아프다는 거요. 최서연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남긴 것들을 모두 정리한 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아마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민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 집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참아온 사람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 선택이 이 집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